네, 안녕하십니까. 새아빠입니다. 예, 설 여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마지막 날이죠. 설 전날인가? 새해 인사 영상을 올렸다가 영상도 너무 허접하고 이래가지고 또 내렸어요. 제가 막 이렇게 뭔가 컨텐츠가 있어가지고 막 그때그때 막 유튜브 활동을 하려고 공인으로서 뭐 이래 유튜브도 왜 보면 공인이잖아요. 구독자가 많고 이러면 공인으로서 이렇게 활동하려고 애초에 시작한 것도 아니고 이래서 막 그 영상 올리고 업데이트 할 때마다 막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이러질 않거든요. 그냥 그때그때 생각나는 거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좀 제가 봐도 좀 허접하고 내용도 뭐 그러면 남겨두기가 좀 민망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비공개로 그냥 전환을 해요. 그래가지고 특별한 거 아니면 좀 양해를 구하고 좀 그럽니다. 지금 뭐 주말인데 마지막 주말인데 잠깐 볼일 보고 들어가는 길인데 안 그래도 뭐 얼굴도 꼭 이렇게 가리고 뭐 반 이래 가리고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이래서 더군다나 막 어두운 퇴근길에 막 하니까 영상도 너무 그래서 좀 밝은 낮에 이렇게 영상 한번 찍어보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가는 길에 뭐 집에 들어가는 길인데 영상을 한번 잠깐 올려봅니다. 올려보는데 그 제가 남겨뒀던 영상 중에 물리적 지갑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라는 영상이 있었는데 며칠 전인가 어떤 분이 또 댓글을 다셔가지고 국내 그 물리적 지갑 쓰시던 분인 것 같아요. 국내에서 생산되는 건데 갑자기 다 없어졌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물량이 어느 정도 되시고 하는지는 이야기를 안 하셨던데 좀 기분이 좀 그렇죠. 예, 물리적 지갑에 대해서 마냥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아직 있을 거고 저같이 마냥 이런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물리적 지갑에 대해서는.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물리적 지갑이 또 사용하시는 분들은 또 대부분은 또 안전하게 사용하고 계시는데 간헐적으로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거든. 일어나면 금액이 큰 분 같은 경우는 진짜 뭐 전부 진짜 자기 자산의 거의 뭐 대부분이신 분들은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저 같은 경우는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이었고, 또 저하고 같은 날짜에 뭐 같은 주소로 해킹당한 분도 계시고 안면식도 없는 분이 그런 일을 당한 거를 또 우연히 알게 돼 가지고 찾아보니까 또 저하고 또 해킹된 주소도 똑같고 이래서 그때 참 황당했거든. 황당해가지고 신고도 하고 막 찾아다닌다고 뭐 또 대신 자금 추적해준다는 뭐 어떤 단체도 있길래 그것도 한번 접수를 해보려고 했다가 그것도 오히려 또 이상하더라고. 뭐 자금 추적만 해주는데 3개월에 50만 원인가를 뭐 자금 추적할 동안만 계속 돈을 내야 되고 뭐 이런 시스템이라서 피해자들의 그런 심리를 이용한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는 접수는 안 했는데 이게 물리적 지갑에서 이게 만약에 해킹을 당하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물리적 지갑이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배송이 되고 하면 이게 물리적 지갑이 배송이 되는 순간부터 공장에서 나와서 배송이 되고 개인한테 전달되는 그 순간부터 이 물리적 지갑을 만드는 만든 회사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어요. 온전히 그 물리적 지갑을 이용하는 사람의 그러니까 책임이거든. 부주의, 관리 부주의 이런 거거든. 그래서 중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 수도 없고, 배송 단계라든지 포장 단계라든지 안 가면 애초에 설계 단계라든지
어떤 일들이 있는지 일반 고객들은, 일반 소비자들은 몰라요. 나 또한 당했지만 모르고 찾을 수도 없고 어떻게 찾아낼 건데. 뭐 예를 들어서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고장 나면은 고장 난 거에 대한 그 원인 규명을 어떻게든 할 수는 있잖아요. AS 센터에 가가지고 뭐가 부속이 잘못됐다든지 뭘 했다든지 알 수가 있는데, 이 물리적 지갑은 알아낼 수가 없어. 참 그게 약점이거든. 물리적 지갑의 약점.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어떤 공정에서 어떤 거를 조작을 해가지고 유통을 시켰으면 그게 어느 단계고 어떻게 조작되어 있는지 찾아낼 수가 없어요. 일반 소비자들은. 그러면 애초에 물리적 지갑을 이렇게 설계를 하고 제작하고 판매하고 배송하는 업체에서 배송하고 이 일련의 과정을 물리적 지갑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업체에서 정말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 이거 물건 뭐 공장에서 출하돼 가지고 배송되고 뭐 이렇게 하면 그건 우리 책임 아니다 이렇게뿐만 할 말이 없어요. 이게 참 답답하지. 근데 또 입장을 바꿔놓고 물리적 지갑 입장에서 보면 물리적 지갑 회사 측의 입장을 또 생각해 보면 자기들은 뭐 전혀 그런 악의적인 거 없이 뭐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직배송을 해가지고 자기 회사에서 직접 배송하는 시스템을 해가지고 자기는 보냈으니까 억울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소비자들이 오해를 한다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도대체 어디서 어떤 거에 의해 가지고 이런 해킹이 가능한가, 할 수 있는가, 그런 약점들을, 그런 약한 꼬리들을 물리적 지갑을 만드는 회사 측에서 자꾸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거든. 근데 그게 형사적인 문제가 자기들은 법적으로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뭐 수사나든지 이런 거를 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제 뭐 그때 저 같은 경우도 뭐 레처 측에서 하는 말이 자기는 형사적으로 어떠한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피해를 당한 분이 신고를 하면 그 신고를 접수한 수사기관에서 어떤 자료를 요구하고 뭐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자기가 본인들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지만 뭐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기관에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지를 감을 못 잡거든요. 그렇지 뭐 설계 단계인지 안 그러면 포장 단계인지 안 그러면 배송 단계인지 안 그러면 소비자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건지 어디서부터 수사를 시작해야 되는지 감을 못 잡아요. 그러니까 뭐 망연자실하게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지금 뭐 제가 그 시파이 업체한테 이렇게 자금 못 꼈는 것도 비트코인 한 개인데 못 꼈는 것도 검찰이 기소를 하고 뭐 누군가를 뭐 한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8개월 9개월 지났는데 뭐 감을 못 잡아요. 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건지 어디서부터 빵꾸가 났는 건지 뭐 누구한테 이렇게 뭐 자금을 돌려가지고 뭐 거래를 했는데 뭐 해가지고 누구 책임인지 책임 소재도 아직까지 불분명하고 이 가상화폐 시장의 참 책임 문제에 대해서 참 어려워. 물리적 지갑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가상화폐 시장에 들어와서 이렇게 자기가 이게 오 작가님 말처럼 점유 자산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참 새로워하고 또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 물리적 지갑을 사용을 하고 이런 거거든요. 뭐 뱅크런도 있고 한다는데 거래소는 또 어떻게 믿으며
거리서 해킹 사건이 있으면 또 뭐 몇 년 또 작업 묶이고, 또 최초의 뭐 가상화폐 거래소 있잖아요. 뭐죠? 마운트 곡순가 그때 해킹됐을 때도 뭐 피해자분들 지금 뭐 보상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시간이 걸고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이제 하드월렛 시장이, 물리적 지갑 시장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참 이렇게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사고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참 가상화폐라는 특성상 또 어쩔 수 없기도 한데, 지금은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트래블룰이 있어가지고 물리적 지갑이 있어도 물리적 지갑으로 내 자산을 옮기기가 쉽지 않아요. 안 그래요? 저는 그 트래블룰 이게 우리나라에만 적용이 되고 하는데, 이거 참 못마땅해요. 이게 어차피 나중에 이게 뭐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뭐 사업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하면, 뭐 작년 재작년에 열풍이 불었던 NFT 관련 사업들도 진짜 어떻게 보면 그때 불장이 있었을 때 지금 다 꺼졌지만 진짜 좋은 아이템들은 또 꽃을 피울 것 같거든요. 그럼 이것도 트래블로로 다 막을 건가 싶기도 하고,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토큰들이 많이 나오고 하면 이것들을 하나하나 전부 다 검열해가지고 트래블룰 안에 다 묶으려고 생각하는 건지도 의심스럽고 좀 궁금하고 좀 그렇고 불만이고, 왜 자꾸 이렇게 규제 속으로만 자꾸 가두려고만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뭐 그렇다고 마냥 풀어두기는 그렇지, 마냥 뭐 어느 정도 규범 속에서 뭐 신원 인정이 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겠지만, 재작년에 시작했던 트래블룰은 좀 시대를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트래블룰을 했던 게 우리나라 국내에서 판단 내린 것보다는 뭐 해외에 뭐 미국이라는 어떤 나라가 시범적으로 이렇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적용을 시키기를 원했다고 하긴 하는데,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번 시대에 거꾸로 가는다는 느낌도 들고, 그러면 새로운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프로젝트들이 생기고 뭐 하면 그때마다 다 뭐 트래블룰로 다 엮어가지고 뭐 가둘 수도 없잖아요. 이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가 뭐 메타버스 관련해서 그런 시장이 생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나 여러 가지 가상 자산으로 그 메타버스 관련 생태계를 내가 이용해야만 한다면, 거래소에 가둬놓기만 한다면 그 사업이 클 수가 없잖아. 그래요. 벌써 뭐 다른 나라들 여러 가지 이런 관련된 사업들을 막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나라에서는 아주 자유롭게 자기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커 나가고 만들어 나가고 할 텐데, 그냥 규제나 규범으로 자꾸 가두려고만 한다면 이 사업이 안 커지잖아요. 커 나갈 수가 없잖아요. 가까운 중국을 봐도 그렇잖아요. 중국도 관련 사업 여러 가지 뭐 IT 기업이라든지 뭐 많았잖아요. 몇 년 전에 뭐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둔가 뭐 하여튼 관련 IT 관련 뭐 모바일 관련 그런 사업들이 막 진짜 뭐 세계적으로 막 올라오다가 국가가 딱 규제를 해버리니까 1, 2년 사이에 그냥 확 무너져 부잖아요. 완전 쪼그라들어 부잖아요. 그러니까 이 뭐 가상화폐 관련해 가지고 이런 생태계들도 자꾸 규제하고 가두려고만 할 게 아니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고 그 생태계가 확장되고 커나갈 수 있도록 뭐 자유롭게 그냥 막 풀어주라는 말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열어두고 하다가 뭔가 이제 뭐 불법적인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지가 보이면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기틀을 잡아 나가면 될 건데 일단 규제해놓고 나서 뭔가를 자꾸 하려니까 관련 사업을 관련 분야를 이렇게 사업을 하려가도 움츠러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멀리 보고 했으면 싶은데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물리적 지갑은 진짜 너무 허점이 너무 많아요. 이게 내가 이 사고를 작년 2월달에 사고를 당하고 여러 가지 알아보고 찾아보고 했는데 진짜 허점이 많아요. 허점이 어떻게 알아볼 수가 없어. 알아볼 수가 없어. 저는 뭐 그래서 물리적 지갑은 지금 뭐 국내 것도 사놨다가 그냥 뭐 서랍에 넣어놓고 안 쓰거든. 이제 쓸 수도 없어. 뭐 트래블로 앞해가지고 뭐 내 개인적으로 빼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트래블러를 잊기 전에 이렇게 물리적 지갑으로 이렇게 옮겨 놓으시고 한 분들을 또 많이 계실 끼고 그때 당시에 뭐 2년 전 이럴 때 우리 코인 방송들 많잖아요. 코인 관련 방송들 보면 거의 대부분이 전부 다 이제 물리적 지갑 링크 걸어가지고 판매하고 거기서 커미션도 먹고 뭐 커미션도 받고 이랬겠지만 요즘도 가끔씩 이래 물리적 지갑을 홍보하고 하던데 100%또 위험하다, 뭐 무조건 위험하다라는 생각도 있는데 아니 내 자산을 가지고 내 자산인데 단 1%라도 뭔가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면 이건 못 넣어놓거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우리나라 뭐 내놓으라 하는 은행에다가 돈을 넣었는데 그 은행이 향후 뭐 1년, 2년, 3년 사이에 부도날 확률이 단 1%라도 있다면 누가 거기다가 돈을 넣어놓겠어요. 그죠? 갑자기 인출 모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근데 국가나 은행들은 그런 일들을 한 번씩 하거든. 국가적인 위기라든지 뭔가 일어나면 은행부터 막잖아요. 그런 위험 때문에 셀프 커스터디라는 이런 가상화폐 시장에 이런 변화가 생긴 건데 물리적 지갑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한테 당장 빼라, 물리적 지갑에서 빼라, 물리적 지갑은 위험하다, 뭐 이렇게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그나마 할 수 있는 건 비트코인이 초창기 시작되었을 때 이 종이지갑 문화를 좀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 저는 그래요. 모빅 덕분에 종이지갑 공부를 의외로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파이썬으로 주소를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파이썬 말고도 제가 저 앞에 영상 보면 뭐 비트 어드레스.org 사이트를 이용해가지고 오프라인으로 해가 또 여러 가지 갓허브 뭔가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종이지갑을 만드는 방법들이 많거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중으로 또 암호키를 걸고 하는 방법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공부들을 좀 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분산해서 보관하는 게 안전하겠나. 뭐 물리적 지갑을 쓰신다면 물리적 지갑이 한 뭐 10%나 20%, 안 그러면 50%. 그래가지고 종이 지갑에도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보관해가지고 또 보관하는 걸 또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니까요. 이거 가상화폐 시장에서 이 자산을 내가
보관하고 하는 거는 생각을 좀 진짜 많이 해야 돼. 지금 저도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모빅 덕분에 그런 공부들을 하고 또 보관도 해보고 또 이중 암호도 걸어보고, 근데 결론적으로 이게 이 가상화폐에서 이제 가장 이제 위험하다기보다는 맹점이 뭐냐면, 내가 이거를 종이지갑이나 물리지갑에다 넣어놓고 나서 이게 상속이 안 되거든. 이게 내가 만약에 무슨 일이 없다 그러면 이거 있는 그대로를 뭐 가족이나 친지나 자녀들한테 어떻게 됐든 세금 문제는 일단 떠나고, 이제 세금은 내야 되죠. 세금은 내야 되는데 어떻게든 이제 이전이 돼야 되잖아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나 뭐 은행 계좌나 뭐 이런 것들은 내가 뭐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떻게 냈든 뭐 상속세를 내든 뭐를 내더라도 그 자산에 뭐 얼마 정도 부분은 자녀나 가족들한테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가상화폐는 그게 안 되거든. 비밀키를 모르면 어떻게 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그렇다고 미리 또 가족이나 친지들한테 이야기해 놓으면 이건 뭐 완전 전쟁터 되겠지. 가족들 완전 뭐 풍지박산 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내가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숨기는 게 많거든. 맞죠? 그러다가 이제 내가 어떤 뭐 신체적인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위험 신호를 받았을 때, 안 그러면 뭐 프로그램을 잘 할 줄 안다면, 예를 들어 안다면 이제 가족들하고 지인들한테 정기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가상화폐가 전송이 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이용하기도 할 텐데, 아직까지 그런 시스템은 없으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걸 저도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지만 되느냐. 사람이 무슨 사고가 다치고 무슨 일이 생기면 뭐 예고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뭐 시간표처럼 살아가지는 게 아니라서 그런 고민들도 계속 해야 되거든.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어제 며칠 전에 그 댓글 단 거 보고 또 생각이, 지난 참 눈앞이 캄캄했던 그때가 또 생각이 나던데, 무작정 그 물리적 지갑이나 뭐 이런 거, 솔직히 저도 뭐 지금 거래소에서 모아가는 건 거래소에서 안 빼고 있는데, 뺄 수도 없고 얘가 빼지도 않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좀 불편한 게 있어요. 거래소 이거 왜 어떻게 100% 믿노라는, 물리적 지갑에서도 해킹 당해봤으니까 못 믿는 거지. 지금 제일 믿는 건 종이지갑밖에 없어요. 종이지갑밖에 없는데, 혹시라도 이제 물리적 지갑에만 그 비트코인이나 여타 여러 가지 암호화폐를 보관하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이번 기회에 한번 종이지갑을 한번 연습해 보시고, 종이지갑을 연습하기가 참 좋은 게 모비코인이거든. 모비코인을 유미한 돈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건 또 제가 말릴 필요는 없고, 저도 어차피 모비커니까 그렇다 하지만 그걸 참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하다못해 0.1개 같으면 지금 시가로 아마 28,000원 정도 하거든요. 0.1개면 0.1개라도 구매를 하셔가지고 종이지갑을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종이지갑을 한번 보관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외부로도 한번 임포트도 해보고, 그리고 종이지갑을 만드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를 한번 연습해 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래도 되는구나, 저래도 되는구나, 니모닉으로도 되는구나. 니모닉으로 해가지고 0.001개를 한번 보내보고, 들어가네 확인, 또 와치올렛이 뭔지 이렇게 보고, 지금 이런 연습들을 꾸준히 해 놓으시는 게 앞으로도 안 낫겠나 싶고요. 물론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럼 0.2만 얼마, 2만원, 요즘 솔라나 한 개 14만원, 15만원씩 이래 하는데, 모비코인 0.1개 같으면 얼마든지 연습해 볼 수 있거든.
혹시나 사고 나더라도 뭐 큰 데미지는 없으니까. 그래서 종이지갑을 연습해 보시고, 또 종이지갑 자체를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 이것도 또 문제거든. 이것도 생각을 또 많이 해야 돼요. 종이지갑 이거 뭐 잉크 말라보면 잉크 물에 번지면 그냥 없어지는 기고, 오태민 작가님 같은 경우는 그 종이지갑을 또 은행에다 보관하신다 하더라고. 그것도 좋은 방법이거든. 물량이 꽤 되고, 뭐 많은 물량이고 하면 집에 두기도 뭐하고, 집에 뒀다가 또 뭐 이게 먹고 싶어가 찢어버리면 또 이게 돼요. 저도 그래가지고 생각도 이것저것 많이 해보고 그렇게 막 실행을 해요. 그래가지고 굳이 집에만 둬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 종이지갑이 오랫동안 보관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뭐 코팅을 한다든지, 코팅을 해서 또 어떻게 해서 한 3개, 4개 정도로 이렇게 분산해가지고 만일 대비해서 이렇게 놔두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생각들을. 그래서 비트코인 가상화폐 투자하신다면 종이지갑이 진짜 이게 어떤 건지, 어떻게 퍼져나갈 수 있는지, 그죠? 어떻게 또 보관되고 할 수 있는지 곰곰이 생각을 많이 해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생각할 게 진짜 많거든요. 이게 아마 생각해보면 기존 금융은행 시스템만 익숙해져 있다가 이걸 접하고 이걸 하다 보면 엄청나게 생각이 많아져요. 이래다가 이러면 어떻게 되지? 저래 되면 어떻게 되지? 이거 그러면 전세는 다 날리는 건데, 이거 왜 해야 되지? 왜 해야 되지? 막 이 생각 때문에 하거든. 그런 취약점을 알기 때문에 물리적 지갑이 생긴 거고, 사람들이 그거를 신뢰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그래 연습을 해보시고 해야 이 가상화폐 시장에 비트코인이라는 게 참 재밌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두렵기도 하고 한 이유가 여기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 물리적 지갑에 넣으셨다가 또 사고 당하신 분들, 사고 당하신 분도 마음이 참 안 좋겠지만, 뭐 하는 데까지는 일단 해놓으시고, 뭐 신고라든지 사이버 수사대 신고라든지 또 여러 가지 해보시고, 또 국내 거라서 또 그런데 또 생각지도 못한 원인에 의해가 또 그럴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사이버 수사대는 일단 신고해 놓으시고,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하면 조금은 이렇게 어느 정도는 자금 추적을 해줘요.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이제 해킹 당했는 게 이제 거래소로 옮겨진, 특히 이제 해외 거래소 말고 국내 거래소로 옮겨진다든지 이러면은 그걸 이렇게 자기들이 검색이라든지 해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중간중간에 이야기도 해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는 해놓으시고, 예를 들어서 제가 당한 것처럼 어떤 중간 유통 과정이나 애초에 막 뭐가 조작이 돼가지고 판매된 게 아니고, 가까운 지인이나 하여튼 뭐 안 그러면 이 본인께서 이렇게 가상 자산이 있다는 걸 알고 또 그거를 물리적 지갑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지인을 통해서 어떻게 귀로 들어왔다면은 어떤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 안 좋은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 이 가상화폐라는 게 그래요. 이게 내가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다는 거를 누군가가 아는 순간, 이게 누군가가 이 은행이나 국가들이 보장해 주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간 해킹을 해도 또 찾아내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만약에 국가적으로 그 단위가 크고 이러면, 미국이나 이런 것처럼 이러면 뭐 범죄에 연루돼 가지고 자금 수수를 꾸준히 하다가 잡아내고 하긴 하는데, 일반 개인이 이렇게 해킹을 당한다든지 탈취를 당하면
참 어렵죠. 어려운데 그래도 뭐 국내에서 어떻게 뭐 자금을 이래 편찬 자금을 현금화하고 현금화 하려고 이러면 잡아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한 달에 건너 가지고 뭐 그랬다 하더라도 운 좋게 또 잡아낼 수도 있으니까 신고는 꼭 해놓으시고 이번 기회에 또 종이지갑이라든지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또 전환점이 안 되겠나 싶네요. 예, 오늘 연휴 마지막 날인데 연휴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연휴 지나서 또 한 번씩 이야기할 제가 뭐 있으면 인사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예, 연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